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고사성어 37번째 시간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자기가 배운 것을 상관없이 엉뚱하게 세상에 아부하면서 출세의 길을 도모하는 사람들을 일러서 우리는 곡학아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책은 책대로 나는 나대로, 배운 거는 배운 것대로 다 배워놓고 그것을 치워놓고서 세상에 아부해 가지고서 출세를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일러 곡학아세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놀랍게도 90이 다 된 그 충신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90 정도 사신 옛날 사람이라면 인생 겪을 거 다 겪고 세상 풍파 아는 거 다 할 나이입니다. 그런 사람의 입에서 뭘 하고 나오느냐면 세상에 아부하지 말아라, 배운 것을 굽히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은요 취직하기 위해서 간 대학의 모든 전공을 살려서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세상은 그만큼 복잡해졌고 미묘해졌죠. 중요한 거, 지금은 어떤 세상이 돼버렸냐면 직업에 나를 맞추는 세상이 됐죠. 옛날에는 내가 배운 것을 통해서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출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도 그 90 노인의 카랑카랑한 목소리, 네가 배운 학문을 굽혀서 세상에 아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 뜻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낮자 공부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구불곡자라는 글자죠. 우리 이거 원래 이렇게 만들어진 자입니다. 즉 속이 둥글게 되어 있는 그릇 모양, 우리 광주리 같은 거죠. 그러한 것의 모양을 본떠 굽다라는 뜻의 구불곡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공례 그러면 몸가짐 등에 대한 상세한 예법 또는 행사에 관한 예를 기록한 것을 공예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곡경 그러면 몹시 어려운 지경을 곡경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런 데다가 또 저게 가락곡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곡 할 때 저자를 쓰기도 하거든요. 그 옛날 광주리 이고 다니면서 어머니들이 그 흥타령 한 곡조 정도는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반찬도 담고 막걸리도 담고 그 광주리 안에요 인생 굽이굽이 살았다 이 말이죠. 무언가 굽어져 있고 뒤틀려 있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계의 명화에 예쁜 그 아름다운 아가씨 모습보다 할머니의 이 주름진 모습이 더 많은지 아십니까? 직선의 미보다 굴곡의 미가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정감이 있고 연륜이 있고 그 사람의 감정과 회한이 녹아져 내려 있죠. 이 구불곡자는 엄격히 따지면 내가 배운 바의 직선을 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곡선할 때 쓰는 자죠. 다음 글자 또 알아봐야 되겠죠? 같이 보겠습니다. 배울학자죠. 배울학자는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양쪽 손이고 이건 본받을 효죠. 이거는 덮을멱자고 이건 아들자입니다. 아주 쉬운 얘기로 아이들이요, 그쵸? 아이들이 세상에 어떠한 친구들과 본받기 위해서 손을 마주 잡고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어떠한 한 지붕 안에서 이렇게 더 지붕 안에서 배우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겠죠. 즉 쉽게 얘기하면 책상머리에 자식이 양쪽 손으로 인생의 연륜이나 경전을 본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 배우는 일이다. 배울 학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설 그러면 학문상 주장하는 이론을 학설이라고 그러고요. 학력 그러면 수학한 그 사람이 배운 경력, 이력, 이것을 학력이라고 그러죠. 지금은요 지혜보다는 간판이 중요한 세상이 됐어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캘리포니아 길을 갑니다. 무한정 넓은 들을 가는데 오줌이 너무너무 마려워요. 그런데 팻말이 이렇게 써 있는데 개조심이라고 써 있습니다. 조금 더 가니까 그 농장 입구로 들어가려고 가보니까 더 큰 글씨로 개조심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도 급해서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초인종을 누르려고 가니까 진짜 대문짝만하게 개조심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도 워낙 급하니까 배를 누르고 주인한테 그 응급한 일을 좀 해결하려고 누르니까 나온 개가 치아와 있죠. 요만한 겁니다.
볼일을 다 보고 난 이 사람이 주인한테 묻습니다. 아니, 개 조심이라고 그렇게 대문짝만하게 써놓더니 개가 이렇게 치어와우 하냐고. 이거 어디 개 조심 하겠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 무슨 소리냐고. 개가 우리 집을 지켜주지 않는다고. 저 간판이 우리 집을 지켜준다고. 저렇게 써놓으면 우리 집에 무슨 사냥개가 있는 줄 안다 이거죠. 여러분, 간판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간판을 세상에 내거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실속보다는 외모를 봅니다. 이제는요, 얼굴도 간판이라고 해서 얼굴도 이게 막 고칩니다. 저는 어떡하라는 얘기죠, 이거. 저는 뭐 고칠 데가 없어요. 아니,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칠 데가 없는 게 아니고 고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간판이라는 거요. 간판이 세상을 이렇게 현혹시킨다고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미약합니다. 그 치아와가 본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뭡니까? 개만도 못한 세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학력은 지혜가 우선입니다. 옛날은 지혜를 위해서 배웠지 배움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 또 다른 글자 한번 볼까요? 어떤 글자가 나올까요? 아부하라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언덕부 변이죠. 언덕부 변 옆에다가 이 오를까라고 하는 구불가자가 왔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산의 언덕 한쪽이 구부러져 있다. 그렇죠. 산이 곳곳이 굽어져 있죠. 그러한 것처럼 언덕이란 뜻과 또 자기의 몸을 이 언덕처럼 굽어서 숙인다고 그래서 아부할 아, 또 아첨한다 해서 아첨할 아자입니다. 즉 언덕아 아첨할 아. 우리가 아부 그러면 너무나도 쉬운 것은 남의 비율을 맞추고 알랑거리는 걸 아부라고 그러고요. 아편 그러면 마취제의 하나로 마약을 이야기하죠. 이때도 언더가자 조각편자입니다. 이 아편을 먹으면 사람이 굽신거리고 무언가 노예가 되죠. 당연하죠. 그거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심한 마약은 사랑입니다. 사랑보다 더한 마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니까 이상한 마약을 먹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무엇보다도 행복합니다. 그 다음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세상세라는 글자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같이 보도록 하죠. 열십자 세 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세상세가 됐습니다. 즉 인생의 전성기가 30년이라는 얘기예요. 나이 30이 전성기가 아니라 인생의 전성기는 철들고 배우기 전 20, 30년 빼고 뒤로 노망나고 기운 없는 20, 30년 빼고 나머지 30년이 인생의 전성기. 이 30년이 지나면 세대가 바뀌죠. 그래서 인간세, 세상세, 또 세대세라는 자가 됩니다. 우리 세대 그러면 한 시대 또는 그 사람들을 세대라고 그러고요. 세습 그러면 세상의 풍습을 세습이라고 그래요. 지금 곡학아세라는 이 말은 사기라는 책의 유림열전에 나옵니다. 유림열전이라는 게 뭐냐면 유학 학문을 한 사람들의 어떠한 그것을 나열해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거기에 인물별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원고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주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문법 공부 먼저 해보고 그 유래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같이 보도록 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곡학아세. 배운 것을 굽혀서, 그죠? 자기가 배운 것을 올바로 펼 생각은 안 하고 자기의 배움을 굽혀서 세상에 아부한다. 세상에 비유 맞춘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출세하는 태도나 그 반응을 또는 그 행동을 곡학아세라고 합니다. 이 글은요, 사기 유림열전의 원고와 공손홍과의 대화에서 유래했습니다. 원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죠? 원고라는 사람은 한나라 경제 때 학자로서 시경에 너무너무 밝아가지고 박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 한나라 경제의 어머니가 그 유명한 두태우입니다. 이 두태우는 노자 사상에 푹 빠져 있는데 이 노자 사상에 빠져 있는 두태우가 원고가 너무너무 똑똑하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불러서 노자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유학을 배운 사람은 노장 사상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본에 원고가 이렇게 말합니다. 노자는 머슴이나 노예와 같은 보잘것없는 사나이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것은 다 멋대로 떠들어대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천하 국가를 논하는 인물이 문제시할 가치가 있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임금님의 어머니가 무슨 말을 묻는데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이러하더라도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학의 공자가 더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대놓고서 그놈은 머슴이나 종놈만도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태우가 화가 나가지고서 이 원고를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그래놓고 원고 나이가 90살에 다가왔어요. 이 사람 나이가 90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벌을 내리기를 돼지 한 마리를 잡아라. 못 잡으면은 그에 따라서 벌을 더 내릴 요량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는 원고를 사랑해가지고서 한나라 경제는 이 원고의 마음을 보듬어 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원고는 감옥에 갇힌 상태죠. 그래서 경제가 그나마 잘 되는 칼을 주었습니다. 벌을 받는 이 원고한테 좋은 칼을 들여서 그 돼지를 잡게 했어요. 그런데도 운 좋게도 90노인이 한번 칼을 쓱 썼는데 때마침 돼지의 심장을 찔러서 돼지가 쿵 하고 죽었습니다. 두태우는 자기 아들이 지지하는 원고를 더 이상 가둬둘 방법이 없어서 그냥 내보냈어요. 이 정도로 직언을 잘하는 원고를 이 경제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쓰죠. 그런데 경제가 병이 들어서 물러나자 그 다음이 한나라 무제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한나라 무제가 귀가 얇기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90노인을 다시 불러서 세상 국사를 논하게 하는 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공손홍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공손홍과 이 원고가 조정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90노인이 쩌렁쩌렁하게 말합니다. 공손홍을 향해서 배운 것을 올바로 말하기를 힘쓰고 배운 것을 굽혀 세상에 아부하는 입 없도록 하게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여러분, 물러나는 길마저도 말하기를 배운 것을 올바로 말하기를 힘써라. 여러분, 배우기는 쉽지만 그것을 실천하기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물며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올바로 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코드 인사라고 그러죠. 대통령부터 자기 사상에 맞는 사람만 갖다 쓰니 코드 인사예요. 올바로 말할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올바로 말하면 아주 묵사발을 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옛날도 간언을 하면 임금이 받아주는 시대였습니다. 요즘은 간언을 하면 바로 좌천되거나 아주 기업이 풍지박산나더구만요. 이게 무슨 너무 민주주의고 이게 무슨 자본주의입니까? 여러분, 올바로 말하기를 힘쓰십시오. 세상에 그래야 바른 세상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나와 같은 사람한테는 돌려 말하시고 나보다 윗사람한테는 직언을 하십시오. 왜냐고요? 윗사람이 잘 돼야 나의 후세가 잘 됩니다. 이 나라는요, 내가 잠시 머물다가는 후대 사람한테 빌려 쓰는 세상일 뿐이죠. 아름답게 가꿔야 되겠죠. 내가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내 볼 일만 보고 나오면 어떡합니까? 깨끗하게 정리돼야 다음 사람 기분 좋게 들어오겠죠. 오늘 중요한 말, 국화가세. 내가 배운 모든 것을 굽혀 세상에 아부하는 이들 주위에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말하십시오. 국화가세로구나. 그 모습 통해서 내 모습을 경계하십시오. 남을 통해서 내가 배우는 것이 진짜 모습입니다. 남은 잘못한다고 손가락질하면서 정작 자기 모습 못 보면 안 되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배움 변절시키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고사성어를 가지고 여러분과 지혜를 나누도록 하죠. 감사합니다.